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랑과 구원의 발자취 이번 주 순서는 구약 창세기 아브람을 비롯해서 족장들과 굉장히 연관 깊은 하란이라는 도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람이 어렵게 100세가 돼서 이삭을 얻게 됩니다. 이삭이 장성해서 결혼할 나이쯤 돼서 아브람 생각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방 지역의 여인보다는 자기의 고향에서 며느리감을 구하길 원했죠. 그래서 아브람이 늙은 종을 고향으로 파견합니다. 근데 아브람이 분명히 갈대아 우르 지역 사람인데 실제로 아브람이 종을 파견한 곳은 하란 지역입니다. 지도상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왜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로 보내지 않고 하란 지역,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메소포타미아 혹은 히브리어로는 아람 나하라임 지역으로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브람 고향에 관계된 지금까지도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는 갈대아 우르와 하란 지역 내지는 샨누 우르파 그 두 군데의 갈등입니다. 아람 나하라임은 두 강 사이에 아람이란 뜻이고요. 그 두 개의 강은 유프라테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 합쳐지는 발리크라는 강입니다. 두 강 사이의 평야가 바로 거대한 하란 평야이지요. 하란이라는 지명에 원래 아카드, 하란우 혹은 야곱이 지냈던 바단 아람의 파다누 이 둘 다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족장들의 고향 하란이 어떤 곳인지 현장으로 함께 떠나시겠습니다. 샨누르파에서 남쪽으로 40여 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에 창세기 족장들의 고향인 하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고요. 오늘날 이 메마른 광야 같은 곳에 여러 가지 종류의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오아시스 같은 하란 평야의 농경지는 거의 한 20여 년 전부터 터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GAP, 즉 아나톨리아 남동부 지역을 개발하는 그러한 프로젝트 덕분입니다. 수량이 풍부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여러 개의 댐을 막아서 그 저수지의 물을 가문, 황야 같은 이곳 하란 평야로 흘려보낸 덕분이지요. 지금도 하란으로 들어가는 길에 여러 종류의 콘크리트로 만든 수로들을 볼 수 있습니다. 평야지대 한가운데 자리 잡은 하란, 이 지역 사람들의 전통가옥, 마치 뾰족한 도토리 같다고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도토리 집이라고 부르는 전통가옥이 있는 곳입니다. 주변에서 수집한 여러 도구들을 한 군데 마당에 모아놓고요. 터키어로 툴룰리라고 부르는 이곳 모습을 가까이 가서 만져보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 집인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침 미국에서 순례온 우리 성지 순례단이 한글로 하란의 성서적인 중요성을 간판으로 적어놨고요.
내부로 들어가면요, 흙집입니다. 방문객을 위해서 기념품들을 쭉 진열해 놓았고요. 지금 사람이 직접 이곳에서 잠자지는 않습니다. 전통 가옥의 동그란 도토리 모양을 잘 보면은 단순한 흙이 아니라 단단한 흙벽돌을 차례대로 나선형으로 올라가서 뾰족한 원뿔 형태의 지붕을 만든 걸 볼 수 있고요. 겨울철에 실내에서 불을 뗄 경우에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한가운데는 연통 역할을 하도록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물론 비가 맞지 않도록 덮개도 씌워져 있죠. 하란성의 남동쪽에는 육중하게 만들어진 웅장한 성체가 있습니다. 사각형 형태이고 네 모퉁이에 지금 보신 것 같은 팔각형으로 쌓아 올려진 육중한 망대가 있습니다. 약 12세기 말 한 1190년쯤에 중동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영웅으로 꼽히는 이집트 출신의 살라딘이라는 장군이 이 지역을 축성하고 또 성체를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곳의 기초는 비잔틴 시대,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하란이란 말 자체가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라는 곳입니다. 오늘날 소도시 하란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하란의 성벽, 전체 길이가 4km쯤 됩니다. 사방으로 모두 7개쯤의 성문이 있었고요. 이 하란에서 시리아 쪽의 중요한 도시 알레포로 가는 성문이라고 해서 하란성의 서쪽에 위치한 성문이 알레포 성문입니다. 이 알레포 성문에 새겨진 비문을 통해서 이 성문 자체, 성벽을 보강한 연대가 서기 1192년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란이 창세기 족장들의 고향이고 아브라함이 거처한 곳이고 야곱이 거주한 곳인데 과연 그 지역은 어딜까요? 터키 국기가 휘날리는 언덕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찾아가기는 하나 올라가서 사진 찍는 전망대로 활용되지만 사실은 이 언덕이 창세기의 족장들의 고향 고대 도시 하란입니다. 적어도 4000년 전 청동기 시대 도시의 특징은 오늘날 볼 때는 흙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터키 고고학자들이 수십 년 전부터 일부 발굴을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나 비잔틴 시대 유적에 비해서 복원할 만한 그런 성격의 유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굴을 끝내고 거의 방치된 그러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유적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란이고 야곱이 14년 동안 살았던 하란입니다. 거기서 바라보면은 우뚝 솟은 사각형의 망대탑이 보입니다.
울루자미, 즉 터키로 대사원이라고 일컫는 것이고요. 오늘날 공식적으로 터키 국가 내에서 가장 오래된 이슬람 사원이 하란에 서 있습니다. 높이 33m에 적어도 이 정도 규모의 사원과 신학교가 있다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1300여 년쯤에 하란 지역이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대규모의 도시였다는 것을 사원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란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중요한 성소와 연관된 유적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어렵게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의 배필, 그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늙은 종을 바로 보냈고요. 그 늙은 종이 우물가에서 리브가, 즉 이삭의 장차 신분감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한 두세대쯤 지나서 야곱이 가나안 땅을 탈출해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렀다고 했을 때에 성 안에 들어가기 전에 성 밖의 우물가에서 미래의 신부감 라헬을 만난 것도 바로 이 우물가입니다. 천년 전쯤에 1104년에 십자군들이 하란 지역에서 이슬람 세력에 대항해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 전투의 제목이 하란 전투입니다. 1104년 5월 7일 당시 십자군 에데사 왕국의 유럽의 기사들과 셀축 투르크의 무슬림 기사들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죠. 거기서 십자군이 패배하게 됩니다. 십자군 당시에 100년 이상 지속됐던 에데사 왕국이 멸망당하고 어쩔 수 없이 십자군들은 바닷가 위치한 지중해 쪽에 안디옥 쪽으로 후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란 지역에 기독교 세력이 자리 잡는 것은 상당히 무리였습니다. 샨누르파에 지난 2015년에 새롭게 개관한 상당히 훌륭한 고고학 박물관이 있어서 과연 그곳에서 어떤 유물을 전시하는지 저와 함께 박물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샨누르파의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자랑거리가 바로 이 박물관입니다. 기존에 낡은 박물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2015년에 준공했습니다. 북쪽에 사각형 고고학 박물관이 있고요. 남쪽에 동그란 모자이크 박물관이 있습니다. 샨누르파 주변에는 여러 군데에 구석기 시대 말부터 신석기까지 이르는 고대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특별히 샨누르파 아담, 샨누르파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독특한 이 조각 작품은 V자 형태의 두 개의 목걸이를 하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고요. 양손을 가지런히 아랫배에 모았습니다. 궤베클리 탭에서 자주 보는 두 손을 기둥에다가 한꺼번에 모아놓는 그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일반적인 고고학 박물관 마찬가지로 선사시대부터 돌칼, 돌도끼, 구석기 시대 유물이 있는가 하면은 돌판에 어떤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그러한 부조가 새긴 돌판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여러 군데 신석기 유적지에서 야생 동물들의 이런 동물상들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동물의 영혼을 숭배하는 그러한 종교나 제의가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하나의 기둥처럼 만들었는데요. 보니까 어른이 아이를 감싸는, 아마도 어머니가 자녀를 감싸는 듯한 독특한 형태의 그러한 기둥, 부조도 발견됐습니다. 사람의 인물, 머리를 조각한 그 뒤통수에 뱀이 양각 부조로 조각된 독특한 모습이고요. 또 납작한 흑벽돌을 이용해서 신석기 시대의 가옥을 재구성해 놓았습니다. 신석기 시대는 대략 기원전 6000년경부터 토기를 만들기 시작해서 그 이전을 토기 이전 신석기, 그다음 그 이후를 토기 신석기, 두 시대를 양분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유물은 바로 눈을 강조한 아이 아이돌, 두 눈을 강조한 우상 조각품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뾰족한 원뿔 형태의 이 도구들은 흑벽돌 신전의 벽을 마치 모자이크처럼 아름답게 치장하는 마감재입니다. 청동기 시대에 들어와서 청동을 이용해서 돌에다가 창이나 칼의 모양을 깎아서 저기에 녹인 청동물을 넣어서 여러 도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신히타이트 시대쯤 들어와서 검은 색깔의 현무암을 깎아서 전사들의 모습을 새겼고요. 4개의 황소 발굽이 있는 것은 아시리아의 특징적인 수호신 라마수 황소인간의 모습입니다. 샨누르파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은 바빌로니아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 비석과 비문들입니다. 왕의 얼굴 앞에 왼쪽부터 차례대로 금성과 태양과 달의 모습이 있는데 각각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나보니두스가 태어난 곳이 바로 하란 지역이고요. 달신을 숭배하는 최고의 여사제가 이 왕의 어머니였습니다. 대롱으로 부는 유리 그릇 기법은 중동의 이슬람 지역, 아랍 지역 사람들이 유리 그릇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지중해 변에 특히 레바논 지역의 모래에 좋은 원료가 있어서 아랍 사람들이 유리 그릇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많은 이 향유병들이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통일 신라 시대에 우리나라까지 전파됐습니다. 고고학박물관 남쪽에 둥그런 비행 접시 모양의
모자이크 박물관이 있습니다. 원래 신축 박물관을 위해서 텃닦기를 하다가 우연히 이곳에서 지금 보시는 이 모자이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상적이라면은 이 모자이크를 뜯어서 박물관으로 가져가서 전시를 하겠죠. 근데 워낙 대규모 또 워낙 정교한 작은 돌로 만든 모자이크여서 이것을 띄어가다가 훼손될 수도 있고요. 아마 여러 가지 고려 끝에 발견된 이 장소 자체를 별도의 모자이크 박물관으로 만든 것이죠. 이 모자이크 주제는 전설적인 여인들의 아마조네스 여전사들이 무장을 하고 말을 타고 맹수와 동물들을 사냥하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근처에서 기독교 교회당 같은 건물을 찾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새겨진 모자이크를 박물관에서 별도로 전시해 놓았습니다. 샤누르파 고고학 박물관에 나보니두스 비석은 역사적으로나 성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에 관한 것입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고요. 그의 어머니 아다드 구피가 하란의 달신 숭배 신전의 여사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100세 이상 살았던 장수했던 인물이 아다드 구피이자 그는 바빌로니아 이전에 아시리아의 마지막 왕의 공주였습니다. 나보니두스 왕은 바빌로니아 전통적인 마루둑이라는 최고 신을 배제하고 자기 어머니와 연관된, 즉 하란 지역의 전통적인 달신을 제국의 대표적인 종교로 부각시켰지요. 그 당시 달신 숭배의 두 군데 중심지가 바로 갈대아 우르이고 하란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그것을 아버지와 함께 출발해서 하란에 와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고 하란을 출발해서 다마스쿠스 가나안 땅으로 갔는지, 왜 아브라함을 이 우르와 하란으로 연관했는지, 바로 나보니두스가 그 두 곳을 종교적 중심지로 삼았고,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대표적인 이방신의 중심지 두 지역을 완전히 타파하고 여호와의 명령으로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